특구압 가공전선과 저구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1에서 3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우리가 필기 5번째 과목인 한국적인 설비 구조, 전기 설비 기술 기준 과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볼게요. 특구압 가공전선이 저구압 가공전선과 접근 시, 특구압 가공전선이 있고 저구압 가공전선이 접근할 때 특구압 가공전선로는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구압 보안공사입니다. 몇 종 특구압 보안공사냐? 우리가 1차 접근 상태는 3종 특구 보안공사고 2차 접근 상태면은 2종 특구 보안공사죠. 2종 특구 보안공사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3종 특구 보안공사 1차 접근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특구압 가공전선과 저구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 이격거리는 몇 미터고, 특구압 가공전선과 저구압 가공전선 또는 이들의 지지물 지주 사이 거리는 몇 미터고, 사용량 60kV 초과 시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몇 cm를 더한 거리다.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와 이 전선이에요. 전선. 대지와 전선이라 했을 때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대지와 전선은 160kV 기준으로 했을 때 6m죠. 6m. 그러니까 넘으면은 단수 곱하기 0.12 더하면 되는 거고요. 대지와 전선 사이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헷갈리시기, 전선과 전선입니다. 전선과 전선 사이에요. 이건 뭐요? 이것은 전선과 전선은 60kV 기준으로 했을 때 2m죠. 2m. 그럼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대지와 전선이냐, 지표면부터 몇 미터냐, 혹은 전선 사이냐. 지금 여기는 특구압 가공 전선과 저구압 가공 전선이 전선과 전선 사이니까 얘를 적용합니다. 즉 60kV 기준으로 2m입니다. 이격거리는 2m고 60km 기준이라 그랬죠. 60km 초과시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몇 cm를 더한 거리다. 12cm 얼마? 여기 만약에 154km다. 그럼 얼마? 154 마이너스 60에 얼마? 10으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요? 8.4 9단이죠. 예. 9단. 얼마? 기본 2m 플러스 9단 곱하기 0.12를 한다. 그래서 0.12가 12cm를 더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 나왔지만 실기에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다시 대지와 전선이면 160km 기준 6m, 전선과 전선이면 60km 기준 2m, 그리고 단수 구할 때 12cm를 적용하는 것, 단수에다 12cm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 내용 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안의 시설 조건에 맞는 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를 쓰시오. 고압 가공 인입선이지만 고압 가공 전선과 수치가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지표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고요. 그때 6m입니다. 고압, 저압 6m. 철도 레일 6.5m. 이거는 틀리는 분이 거의 없죠. 횡단보도교 노면상, 횡단보도가 아니고 횡단보도교의 노면상 3.5m. 그 다음에 상기 이외 지표상 얘가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 5m고, 그 다음에 공장 내, 공장 구내 등에서 해당 전선의 아래 위험 표시했다 3.5m. 필기할 때 거의 다 접하셨고, 이런 부분은 필기에서 수치가 어렵다고 했지만은 거의 다 잘 맞추셨던 부분입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어계의 조절부 동작에 의한 분류이다. 다음 1에서 5 안에 들어갈 제어계를 쓰시오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례적분, 미분, 비례, 미분, 적분, 우리가 전기기사 필기 제어공학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특정
단어를 통해서 답을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비례 적분 미분 제어는 뭐라고 그래요? PID 제어라고 그러죠. PID. 비례 적분 미분에서 PID 제어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우수, 요 포인트, 요 단어 있죠. 특정 단어인데 가장 우수하면은 비례 적분 미분 제어 PID가 됩니다. 그 다음 비례 제어는 P죠. 비례가 P입니다. 비례 제어는 일반적인 비례 제어 같은 경우는 이게 잔류 편차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그다음 미분 제어가 뭐예요? 미분 제어가 D죠, D. 미분이 D입니다. 미분은 미분을 함으로써 오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 오차를 방지한다. 미분 제어가 됩니다. 그다음 적분 제어는 I죠. I. 우리가 학교에서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개념을 면적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적분 제어라고 하면 면적을 말한다. 면적하면은 적분 제어가 되고요. 그다음 비례 미분 제어는 P, D, 비례 P 미분의 D가 되고요. 여기는 소공성의 개선. 소공성의 개선. 그다음 하나 더 있겠죠. 비례 미분 말고 뭐가 있겠어요? 비례 적분입니다. 비례 적분 PI겠죠. PI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편차를 제거하는 것 해서 제어계 조절부에 의한 동작 5개이지만 6개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이라 하면은 뭐 굳이 공부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집중만 하면은 시험장에서 웬만하면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장점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발전의 효율이 일정하다. 규모가 크다고 그런 좀 좋은 것이 아니고 태양빛이 얼마나 잘 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발전 효율이 일정하고요. 태양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가정집의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물 위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태양빛이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이 반영구적이다. 태양빛은 자원이 반영구적이다. 확산광 혹은 산란광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반사한 빛. 우리 직사광 말고 직접 내리비는 거 말고 반사한 빛 혹은 투과, 빛이 투과한 그런 광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태양광 에너지 밀도가 낮죠. 효율이 낮고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발전 능력이 저하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우리가 태양광 그 셀도 비싸고 그 태양광을 하려면 인버터 등의 시설도 갖춰야 되는데 초기에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 규모 확자. 그래서 태양 규모 확자. 그래서 그냥 태양 규모 확인하자. 태양 규모 확인하자. 그 다음에 단점은 이렇게 보여. 초기 태양광의 에너지 밀도가 낮다를 우리가 답을 쓸 때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초기 에너지 밀도에 초기에 비 온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수용과 설비에서의 전압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과 설비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화는 다음 표의 값 이어야 한다. 아래 표를 채우시오입니다. 우리가 전압강화 규정이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서 달리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조명 기타, 고압으로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조명 기타인데요. 외울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조명 3%, 기타 5%입니다. 3%, 5%에 플러스 3. 고압 이상으로 할 때는 저압에서 3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에서 3을 더하면 6이고요. 5에서 3을 더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3, 5, 이 표 자체가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3, 5 해서 더하기 3해서 6, 8이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최종 회로내의 전압강화 A의 유형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혹시라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화는 미터당 0.05%를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200m입니다. 200m의 조명이요. 저압이라고 할게요. 200m 조명이고 저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요? 100m까지는 3%죠. 그러면 200m는 100m 플러스 100m니까 100m 넘는 부분에는 미터당 0.005입니다. 따라서 얼마? 3% 플러스 0.005 곱하기 100m가 되겠죠. 그러면 3.5%의 전압강화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300m다. 그 300m는 곱하기 200을 하는 것이 아니고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00이 아니고 그대로 100을 해야 된다. 그리고 표보다 더 큰 전압강화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옵니다. 우리가 전압강화라고 하면은 일단 IR이죠. 전류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큰 경우는 전압강화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단시간 큰 전류가 흐를 때를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기동시간 중에 전동기의 기동시간이 있죠. 그때 기동을 하고 있을 때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전압강화가 더 크더라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립전류가 큰 기타 기기, 도립전류도 큰 전류가 단시간 흐르죠. 그래서 그 단시간 큰 전류가 흐를 때 전압강화가 크더라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외워볼게요. 표보다 더 큰 전압강화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더 큰 기동 돌입, 더 큰 기동에 돌입을 했다. 더 큰 기동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더 큰 전압강화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더 큰 기동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